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룰 주제는 당연히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그 다음에 스쿠버 다이빙과 관련된 어떤 의학, 또 기회가 된다면 일반적인 건강 문제에 대한 주제도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그리고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51년생입니다. 그 이제 원래 제가 51가 된다는 뜻이겠죠? 대구에서 나서 대구에서 공부하고 대구에서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대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1984년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저희 집사람을 달달 볶아서 스쿠버 다이빙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다이빙을 시작하게 된 사람이고요. 저는 1994년에 즉 다이빙 시작하고 10년 만에 패디 강사가 됐습니다. 1999년에 제가 패디 코스 디렉터가 될 기회가 생겨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수련병원에서의 과장직을 접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패디 코스 디렉터 교육 과정을 밟았습니다. 2005년에 제가 SSI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가 되었습니다. 패디 코스 디렉터하고 같은 등급입니다. 2008년에 평가관이 됐고요. 2010년에 SSI의 ITD, 즉 트레이너 평가관 등을 교육하는 어떤 교육관이 되었습니다. 2014년에서 17년 만 3년 동안 한국 SSI의 교육 담당관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2005년에 그 호주에 있는 어떤 다이버 긴급 전화를 운영하는 그 의사와 그 다음에 댄 아시아 퍼시픽의 그 디렉터라고 해야 되나요? 존 리퍼만, 이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 일반 스쿠버 다이빙 그 강사 훈련관들에게는 그 댄 CPR, 댄 산소 공급차, 뭐 응급처치 이런 거에 관한 강사 훈련관 교육이 있었고, 그 해에 같은 장소에서 의사분들 그때 한 6명 정도가 모여서 그 잠수의학에 대한 세미나를 토일 이틀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도 이 댄 긴급 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통계에 의하면 2017년에까지 약 1300회의 그 다이버로부터 긴급 혹은 긴급이 아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지금 diveWeb.co.kr에서 다이빙 잠수의학 Q&A를 계속 연재해서 최근에 1500회 이상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지금 스쿠버 다이버 잡지에 게재를 하고 있고요. 제가 1999년경에 코리아 다이브 칼리지라는 다이빙 샵도 내서, 이 샵이 지금도 저하고 같이 다이빙 하시던 그 강사분이 경기도 안산에서 그 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이브 웹에서 Q&A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잡지에 이렇게 Q&A 잠수 이야기라고 해서 스쿠버 다이버즈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상당히 열정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얼마나 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 20년 정도의 다이빙 교육자로 일을 하면서 저는 이 글을 적는 당시에 약 2,500회, 지금 2,750회 정도의 로그를 기록했습니다. 약 500명 정도를 다이버와 혹은 프로페셔널을 합쳐서 교육했습니다. 다이빙 강사 교육을 한 250명 했고요. 강사 훈련관, 즉 트레이너 26명과 5명의 강사 평가관을 교육한 사람입니다. 다이빙을 많이 했고 또 많이 교육을 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인사를 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다이빙 혹은 스쿠버 다이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이빙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영어로 dive 혹은 diving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압력이 낮은 저압 지대에서 고압 지대로 이동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일 좋은 예가 스카이다이빙입니다. 고도가 높은데, 즉 압력이 낮은 곳에서 지상을 향하여 열심히 내려가는 행위, 수면에서부터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행위, 스쿠버 다이빙. 역시 수면 1기압에서 보다 높은 기압지대로 저희들이 이동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말은 스쿠바라고 하는 어떤 장치를 사용하여 다이빙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 스쿠바라고 하는 어떤 이 용어는 실제 1952년에 의사이면서 과학자였던 크리스찬 제이 램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쿠바라고 하는 이름을 본인이 명명해서 어떤 기계를 발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쿠버가 과연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스쿠바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약자가 self-contained, 자기 스스로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수중 언더워터 호흡하는 breathing apparatus라고 하는 자가 수중 호흡 장치라는 의미의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스쿠바라고 붙였습니다. 스쿠바를 포함해서 이 다이빙에 사용하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무감압 환경 안에서 즐기는 다이빙, recreational 다이빙 혹은 스포츠 다이빙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감압 다이빙은 당연히 감압을 하지 않는 no decompression 다이빙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감압 다이빙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수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다음에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질소를 계획적으로 제거를 하면서 상승을 해야 하는 감압 행위를 해야 하는 다이빙을 감압 다이빙이라고 합니다. 테크니컬 다이빙 혹은 익스텐디드 레인지 다이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감압을 해야 하는, 의무 감압을 해야 하는 감압 다이빙에 대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감압을 하면서도 저희들은 그것을 어떤 상행위를 하지 않고 레크레이션으로 즐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감압 레크레이션 다이빙, 테크니컬 레크레이셔널 테크니컬 다이빙, 렉텍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이빙을 하면서 감압을 하건 안 하건 그 다이빙 행위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저희들이 커머셜 다이빙 혹은 상업 다이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이빙이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상업용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마스크와 호흡기를 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큰 헬멧을 사용해서 머리에 쓰고 헬멧 속으로 공기를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멧 속으로 위에서 펌프로 자동 혹은 수동으로 공기를 넣어주는 그런 장치, 헬멧 다이빙, 훅가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들이신 공기를 다이빙을 할 때는 보통 물속으로 다시 내뱉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이신 다음에 내 몸에서 사용한 5% 정도의 산소를 어떤 기계적인 장치 안으로 숨을 내쉬어서 거기서 산소를 보충해서 사용하는 재호흡기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다이빙도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포화 다이빙이라는 행위도 있고, 특히 포화 다이빙은 영국, 한국 정도가 상당히 강한 그런 다이빙 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희 나라에서는 해군에서 많이 훈련하고 사용하는 그런 다이빙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자랑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이빙 또한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첫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이 스쿠버 다이빙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